자, 그 답지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21번 문제였나요? 21번 문제가 1번이요. 21번에 1번 문제가 답이 좀 이상했죠. 그죠? 네, 요거는 8제곱근이죠. 8제곱근 3 맞죠? 8제곱근 3분의 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3의 마이너스 8분의 1승 이렇게 쓰거나 그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되는데 답지가 조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번이랑 35번은 답지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서로. 7페이지에 34번과 35번은 그냥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그 풀이도 다 34번 풀이야. 근데 마이너스 그래요? 아무튼 이게 바꾸면 답은 맞거든요. 그래서 답지에서 잘못된 거 얘기해줬어요 지금. 21번에 1번만 답지가 잘못됐어. 21번에 1번 답은 3의 마이너스 8분의 1승. 그거밖에 잘못된 게 없다고요? 그거랑 34, 35. 34, 35는 답이 바뀌어 있다. 네. 그 밖엔 네가 틀린 거다. 진짜예요? 예. 어? 46번에 3번 46번도 답이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2인데 46번에 3번. 내가 틀렸으면 이거 마이너스 2, 그쵸? 요거 마이너스 2. 답지에 뭐라 돼 있어? 마이너스 3이요. 46번에 3번. 그러네. 이게 아무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게 수작업으로 옮긴 거거든요. 수작업으로 옮긴 거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다가 오류가 있으면 나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요거 11페이지까지 중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은 12페이지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갈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내일 밤에 줌특강 있습니다. 내일 밤 10시 40분에 내일 할 그 줌특강의 주제는 그거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들만 쫙 좀 모아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내일 밤에 좀 접속을 해주시고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실생활 문제부터 하나 해볼게요. 73번. 자, 요거는 이게 지금 P하고 I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P 자리를 Y로 바꾸고요. I 자리를 X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생기는 아주 간단한 지수함수예요. 그죠? 지수함수. 지수함수고 얘는 증가니 감소니 감소하는 지수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훨씬 간단하게 풀리죠. 그죠?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있고 자, i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3까지다. 이게 지금 내가 바꿔놓은 걸로 따지자면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 아니야. 그치? x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3이 왼쪽에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2분의 3에서 무슨 값을 갖고? 최대값을 갖고 그죠?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의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구하라 했으니까 자,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보면 2분의 3을 집어넣어.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얘 뭐라고 쓸까? 일단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다면 그냥 2의 2분의 3제곱이면 뭐랑 같아요? 2루트 2랑 같지 않니? 2의 2분의 3제곱이면 2루트 2랑 같죠. 근데 2루트 2에다가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가 돼가지고 2루트 2 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뭐도 해줘야 되는 모양이야? 유리화도. 그죠? 얘를 유리화까지 시켜버리면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면 4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죠? 자, 최소값은 여기니까 여기 요거는 x자리 3 집어넣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얼마나 쓸까? 8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 좀 닫아주시고
성은이 혹시 지금 왔어? 오늘도 무슨 학생회 일이 있었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안 나가지고. 알아 나도.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라고요? 집에 전화 왔어. 집에를 몇 시간을 들렸다 오면은 또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성우는. 자, 옆에 라인에 있는 77번으로 가서요.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77번.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한번 그려놔봐 얘들아. 그릴 때 반드시 점근선 표시해 주시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식 세 가지 딱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점근선도 따로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래프 그려보자. 여러분 내가 이런 거 그려보라 그러면은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분명히 이 안에는 그래프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시켜보는 겁니다. 너네가 생각해봐.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꼭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킬 겁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는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에서 출발하는 거죠. 저 녀석의 그래프는 1,0 로그 함수니까 1,0을 지나가고 점근선이 y축이고 증가하는 로그 함수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요 녀석인데 이거를 내가 지금 자, 이 녀가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목소리 작아졌어.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이녀가 둘 중에 어떤 평행이동이 더 중요해? 왜? 맞아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은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점근선이 뭐였지? x는 0이었지? 그럼 요거에 의해서 점근선이 어디로 가? x는 마이너스 1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가 그대로 왼쪽으로 가가지고 요만큼 간 게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아래로도 한 칸 내려가서 요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지? 요 빨간에 반드시 점근선을 그어주셔야 되고,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대답하면 된다. 정건,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썼으니까. 정의역이 뭐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보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요게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그냥 뭐다? 실수 전체다. 원래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그치? 자, 요렇게 요 빨간 그래프가 첫 번째 문제 답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상님이 얘죠. 로그 3의 x인데 로그 3의 x를 강혁아 어떻게 해놓은 거니 얘는? 한 번만 말해. 뭐라고? 원점 대칭을 시킨 거죠. 근데 원점 대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와 뭐를 합쳐놓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x축 대칭 그리고 플러스 y축 대칭 두 개를 다 시켜버리면 그게 곧 원점 대칭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자 요렇게 아까 그린 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해서 얘를 원점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축 대칭되면 뿅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그지? 요게 x축 대칭을 시킨 거고, 자 얘를 다시 y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얘를 뿅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빨간 그래프가 이제 요 놈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점근선은 지금 변했니 안 변했니? 점근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점근선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도 그대로 x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이 윤호야 요 라인보다 어느 쪽이야? 왼쪽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
x는 0보다 작다. 치역은 그대로 실수 전체. 그치?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내가 그래프를 바로바로 못 그린다 싶은 친구들은 자꾸 많이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지수로그 함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 자, 83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한 30초 내외로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자, 딱 봤을 때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잖아. 그지? 그죠?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로그 함수가, 자, 얘하고 얘는요, 둘이 서로 조상님이 같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4x 부분만 좀 쪼개볼까? 4x 부분을 형진 어떻게 쪼갤 수 있지?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이제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보이는데, 얘 하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맞아요. 이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2로 바뀐 게 변화된 지점이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5만큼 옮긴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이 색칠된 영역에서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이 선의 길이는 무조건 얼마일까? 무조건 5겠지, 그치? 그대로 5만큼 올려놓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길이가 5짜리 선분을 착착착착착착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얼만큼 쌓아놨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쌓아놓은 거거든. 길이가 5짜리 선분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7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쵸? 그럼 뭐 잘라 붙이고 이런 과정 없어도 이 색칠한 영역의 넓이는 당연히 5 곱하기 몇이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답은 그냥 35가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잘라다 어디다 붙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영역을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버리면 딱 맞겠죠. 그죠? 딱 맞을 거고,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 곱하기 5라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넓이는 35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5페이지는 넘어가고 16페이지로 가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89번 같은 문제 있죠? 이거 실전 테스트에도, 그러니까 기출에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자주 실려있는 문제거든요. 자, 89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 나가면 돼. 해보자. 풀다가 중간에 막힌 친구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자, fx는 로그 ax, 얘는 로그 b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자, 우리가 이 pqr 세 점의 좌표를 표현해 볼게요. 호철아, p의 좌표는 뭐야? 2, 로그 aa, q의 좌표는 2, 로그 b의 2, 그 다음에 아래 좌표는 2, c가 어딨냐? 마이너스 로그 a의 2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요거 pq 대 qr은 1대2다. 이걸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p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인여가 뭐랬지? 요거에서 요걸 어떻게 한 거? 뺀 거. 그럼 로그 a의 2 빼기 로그 b의 2. 얘가 이제 pq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qr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지? 요거는 정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qr의 길이 말이야. qr의 길이를 식으로 쓰면 로그 b의 2에서 플러스 로그 a의 2죠. 근데 요것들이 서로 1대2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1대2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놈과 요놈을 곱한 것이 요놈과 요놈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2를 여기다 분배시켜주면은 2 로그 A의 2 빼기 2 로그 B의 2는 자 요거는 어차피 1 곱해지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로그 B의 2 더하기 로그 A의 2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넘겨요. 그 똑같은 애들끼리 모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넘길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로그 A의 2만 남고요. 자, 얘가 넘어가면은 3 로그 B의 2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A랑 B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딱 만들어낼 수 있겠니? 어디다 올릴까? 3을 여기다 올리면 어때요? 여기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양쪽의 로그가 똑같이 진수가 2, 2니까 결국은 요 A라는 부분이 B의 3분의 1제곱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A가 B의 3분의 1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A의 세제곱이 B하고 같다.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듣고 있니 녀가? A의 세제곱이 B랑 같다가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GA를 찾으면 되는 건데 GA는 요게 GX니까 GA면은 로그 B의 A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방금 B가 뭐랑 같다는 거 알았어요? A의 세제곱이랑 같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A 세제곱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런 비슷한 문제가 조금 뭐 질문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비슷한 그림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로그 그래프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자주 나와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서 풀어봤고요. QR이요? QR이면은 여기 길이 아니에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은 요 Q점의 Y좌표에서 R점의 Y좌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왜요? 왜 더해요? QR을 구하는 거니까. 너는 수직선에서 만약에 2부터 5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2랑 5를 더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빼요. 근데 왜 여기선 더해요? 그렇네요. 당연히 빼야 돼요. 요거 큰 놈의 좌표에서 작은 놈의 좌표를 빼야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오지. 맞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7페이지로 가서 17페이지에 실생활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이거 94번은 이거는 사실 실생활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 너무 간단해요. 조리개 눈금을 한 눈금 내리면 빛의 양이 루트 2배가 된대요. 그러면 빛의 양을 16배 이상으로 만들려면 조리개를 몇 칸 내려야 되냐? 아주 쉽죠. 그냥 루트 2에다가 자, 몇 제곱을 해야 이게 16 이상이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는 식수용이 진짜 간단한 문제지. 그러면은 왼쪽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n제곱이죠? 2의 2분의 n제곱. 오른쪽은 2의 4제곱. 그쵸? 2의 4제곱. 그럼 2 날려버리면 2분의 n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n은 얼마 이상? 8 이상이 되겠지. 그치? n은 8 이상. 그래서 최소 8칸은 내려야 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실생활 문제 중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고 자 밑에 거는 한번 해보자. 밑에 95번 자 95번은 한번 풀어봅시다. 식을 잘 세워서 여기서는 a 값을 아예 구해버려도 괜찮아요. a 값 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언니 답 나왔어? 아니. 뭐 아까 전에부터 했잖아요. 저 집중하면 안 돼요. 자, 요 식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처음에 알려준 정보가 해발 5,000m 그러면 P가 H가 5,000인 거죠. H에다가 5,000을 집어넣었을 때 P가 50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식에서 그냥 A 값을 그냥 구해버리자. 자, 계산이 되니까 양변을 1000으로 나눠요. 그럼 2분의 1 되지 않니? 그리고 이쪽은 2에
마이너스 a분의 5천제곱이잖아. 근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몇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결국 요 부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이란 얘기 아닌가? 그럼 a가 얼마? 5천이야. a가 5천. 그쵸? 그러면 a가 5천인 상황에서 해발 2500m인 곳의 기압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처음 식에다가 a 자리에는 5천을 집어넣고 방금 찾았으니까 a 5천 집어넣고 이번에는 h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250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대문자 p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 거지. 그러면 p는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게 루트 2분의 1이잖아.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000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유리화 시켜주면은 500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실생활 문제 치고 아주 인간적인 문제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도 실생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101번부터 갈게요. 101번. 101번. 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볼게요. 101번. 두 개 다 해봐. 101번, 102번 둘 다 한번 풀어봐. 했던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일단 101번은 그 문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등급이 P인 별의 밝기를 M 이렇게 한 거고 등급이 Q인 별의 밝기를 N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1등급과 6등급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가 1등급인 별의 밝기 요거를 문자를 하나 정해주자. 뭐라고 할까? 응? 뭐라고? F로 할까? F1이라고 할게요. F1. 1등급의 밝기다. 그 다음에 6등급인 별의 밝기. 얘는 그러면 F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내가 편한 문자로 정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 식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내가 P자리에다가 이거는 등급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P자리에 1 넣고 Q자리에 6 넣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P하고 짝이 되는 문자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죠. 여기. 이 친구가 지금 P랑 같이 가는 애거든. 그러니까 내가 P에다 1을 넣었다면 M자리가 F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등급인 밝기. 그 다음에 Q에다가 6을 집어넣었다면 요 N자리가 6등급인 별의 밝기 F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로그 이거 당연히 로그 합칠 거니까 F1분의 F6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변은 요거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상용 로그잖아. 상용 로그니까 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F1분의 F6이 요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니까 100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거는 F1이 F6의 몇 배야? 이게 질문이잖아. 그럼 이 분수랑 같은 건가요? 이거 역수인가요? 이거 역수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가지고 답은 몇 배라고 해야 돼? 100배라고 해야죠. 100배.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들아 1등급 별이 밝기가 어떤 별이에요? 밝은 거야. 밝은 거. 그러니까 1등급 별이 6등급 별의 몇 배입니까? 했는데 답을 100분의 1이라고 쓰는 거 되게 이상한 거지. 그치? 그래서 100배가 답이고요. 자 내려가서 102번 문제도 볼게요. 102번 문제는 pH를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pH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좌변이 그러니까 pH 값인 거고 요게 pH 값인 거고 요게 이제 그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죠. 그러면 pH가 6.5인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 그럼 요거는 식으로 뭐라고 써야 돼? 6.5. pH가 6.5니까. 그리고 자 마이너스 로그 요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 요 자리에 들어갈 거를 내가 그냥 대문자 A라고 해볼게. A라고 하면 이 A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A가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문자냐면
pH가 6.5인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그걸 우리는 그대로 여기다 지금 A라고 한 거죠. A라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7.2인식도 하나 써요. 7.2, 7.2는 하고 마이너스 로그 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을 내가 B라고 한다면 이 B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값이에요? pH가 7.2인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그죠? 요걸 우리가 대문자 B라고 한 거지. 이렇게. 그치? 문자를 내 마음대로 정해주고 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확실하게 짚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해서 호철아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자 빨강은 초록의 몇 배입니까? 이게 질문이지. 근데 이 빨강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는 A라고 했고요. 초록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는 B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이 몇 배인지 구하시오는 누구분의 누구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쵸? A가 B의 몇 배입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A 나누기 B는 얼마입니까? 다시 말하면 B분의 A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을 보면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B분의 A라는 분수가 나오겠느냐를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할래? 둘이?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해줄까요? 빼줄 거야. 근데 빼줄 때 얘에서 얘를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빼면은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A가 분자로 B가 분모로 가게 만들 수 있잖아. 거꾸로 뺄게요. 물론 그냥 빼도 돼요. 그냥 빼고 나중에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빼면 더 편하니까. 그러면 7.2에서 6.5를 뺐으니까 여기는 0.7이 되고요. 요거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을 테니까 요게 로그 B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용 로그인 상황이니까 얘의 요거 제곱은 요 분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B분의 A의 값은 10의 0.7제곱하고 같은 거고요. 문제에서 10의 0.7제곱을 정확하게 5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도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쵸? 충분히 풀만한 실생활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19페이지에 가서 19페이지로 가면 106번에 1번 하나 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로그 부등식을 제대로 풀 줄 아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특히 로그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 그치?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로그라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진수 조건. 그쵸? 그거 두 가지 잘 챙겨가지고 106번에 1번 답을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세요. 풀어보자.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못 푼다.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얘들아 로그 부등식을 못 푼다. 반성해야죠. 우리가 지수 로그를 지금 몇 달 냈는데.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가져갑시다. 진수 조건. 여기서 x제곱 빼기 2x가 진수인데 이거 반드시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2차 부등식이 되지 않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요거 범위가 어디야? 요거의 범위가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자, 요게 이 문제의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부등식을 풀 건데 이쪽이 밑이 2분의 1인 로그니까 이쪽도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표현해 놓으면 좋잖아. 그럼 로그 삭제할 수 있으니까. 재현아, 이쪽을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쓴다면 여기다 얼마라고 써야 돼요? 8. 그치? 자, 이렇게 만들면 양변에서 로그를 삭제할 수 있지. 근데 로그를 삭제할 때 지금 우리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삭제한 거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죠?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어 주고 좌변에 있던 식 그리고 우변에 있던 식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4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봐? 수직선을 그려봐야지. 응?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는 여기가 돼야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정확한 범위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그 부등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08번. 108번은 실생활 문제이긴 한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108번 여기다가 자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단 F 자리에다 얼마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쭉 봐봐. F가 뭐야? 잡음지수가 F인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잡음지수가 5라 그랬잖아요. 그죠? 5. 그래서 F 자리에다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S1과 S2 사이의 관계가 하나 나와 있죠. S1과 S2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강렬아, 이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같은 거 아니에요? S2가 그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S2 자리에다가 우리는 S2 자리에다가 루트 10 S1을 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써볼게. 자, 루트 10 S1분의 S1 그리고 곱하기 N1분의 N2 뭐 이렇게 쓰더라도 위에 써져 있는 거랑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럼 앞에 있는 분수는 S1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로그는 둘로 쪼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0은 양변을 10으로 나눠가지고요. 이쪽을 얼마로 바꿔줄까? 2분의 1로 바꿔주고 자 여기 이제 로그 두 개로 쪼개서 쓸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로그는 루트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n1분의 n2 요 모양이 됐는데 자 이때 요 로그의 값이 요게 서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돼요 이거? 2분의 1가 만나가지고 1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갔으니까 그럼 1은 로그 n1분의 n2 이렇게 됐으니까 됐네. n1분의 n2의 값이 결국 그냥 얼마인 거예요? 10이란 얘기죠. 10 그치? 10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그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10이다. 그쵸?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1페이지로 가서 21페이지에 1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119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는 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119번 한번 해보자. 잘 생각해보세요. 119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자, 요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주어진 함수는 로그 8분의 1의 fx인데 그럼 이때 이 fx라는 친구와 y라는 친구는 같이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반대로 가죠. 재현아 왜 반대로 가지? 누구 때문에? 8분의 1 때문에 반대로 가지. 그러면 fx가 x값이 2일 때 fx는 무슨 값을 가질까 재현아? 이 함수 자체는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fx는
x가 2일 때 뭘 가질까? 최소값을 갖겠지, 그치? 그리고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소값을 요 f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바로 y의 값이 얼마가 된 거야? 1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다란 얘기는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를 말해? 8이 들어갔을 때를 말하잖아. 그게 바로 fx가 갖는 무슨 값인 거야?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fx에 이러한 성질을 발견하고,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결국 꼭지점이 2,8이란 얘기죠. 그죠? 꼭지점 2,8. 맞지?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8이구나 라는 걸 알면 끝났죠. 그러면 요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로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비교하면 되죠. 이게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 인여가 a가 얼마? 4, b가 얼마? 12. 그래서 답은 3번. 그쵸? 그래서 이거는 로그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1번. 얘는 주말에 풀려보니까 못 푸는 사람들도 많았고 풀더라도 약간 비효율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제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출발하는 걸까요? 분모 분자를 전부 다 3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봐봐. 요것도 나누기 3의 제곱, 요것도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분모가 뭐야, 형진아? 3의 그쵸.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분자는 뭐야? 3의 그치. 3의 3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a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재현아, 너는 분자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 어떤 거? 어떤 거, 그니까? 그쵸. 그거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맞죠? 자, 얘를 지금 재현이가 말한 거대로 인수분해 시켜주는 거야. 두 덩어리로. 자, 그러면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앞에 괄호고요. 두 번째 괄호는 3의 2a제곱 빼기, 자,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1이죠. 그쵸? 그리고 맨 끝에는 3의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됐는데 분모가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문제에서 지금 말해준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7이 되면서 7 빼기 1, 답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24번.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123번 할까? 뭐가 어려웠니? 풀 때 124번이 어려웠니? 강혁이는 무조건 실생활이 어렵잖아. 쉬워? 어떻게 풀었는데? 지수를 바꾼 다음에 어. 저 6의 공배수 해가지고 공배수 찾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얘가 둘 다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앞에 있는 식에서 n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n은 무조건 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죠? 분모에 있는 2를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2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니? 그지?
그럼 이 지워주고 나서 뭐의 제곱이면 루트랑 그대로 지워지면서 자연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요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의 제곱 형태면 돼요.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 좋겠다. 요런 형태면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은 자연수로 나올 거야. 맞니거나?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 옆에 있는 얘는 n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일단 얘는요. 이 분모에 있는 3을 n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3을 하나 갖고 있다? 3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3을 하나 갖고 있다. 얘는 괜찮아. 근데 이 3 하나가 요 모양에 들어갈 자리가 있니? 요 모양에? 지금 이 모양은 2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뭐의 제곱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이걸 네모칸 안에다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싸리 그냥 3을 몇 개로 만들어버릴까? 4제곱으로 만들어버려. 왜냐면 n이라는 숫자가 3을 4개나 갖고 있다면 밑에 있는 3이랑 하나 지워지면 3의 3제곱 되잖아. 그러면 3의 3제곱은 요 3제곱근이랑 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을 한 개만 가질 수 없다면 3을 4개를 줘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3은 처리가 됐죠. 3은 처리가 됐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자 무언가의 세제곱 형태면 돼요. 그죠? 세제곱 형태. 그쵸? 세제곱 형태면 그러면 요 3제곱근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2가 하나 있잖아. 그럼 요 2가 요 세제곱 안으로 들어와줘야 되니까 여기도 반드시 2가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2는 2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그러면 2가 하나 들어와야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 여기도 만들어졌고 분모도 2의 세제곱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분모의 3의 4제곱이면 자, 요 안에 뭐가 필요해요? 3의 제곱이 필요하죠. 3의 제곱이 들어가야 얘랑 되면서 3의 4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딱 요 상태에서 멈추면 위에 줄과 아래 줄의 상태가 어때요? 같아졌죠. 이게 그러니까 n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만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줄도 밑에 줄도 다 2의 3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고 요 계산해보면 얼마야? 64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n이 가져야 되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48. 자, 숙제는 22까지가 되겠습니다. 22까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